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18분입니다. 자, 어젯밤 미국은 분명히 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. 0.7, 0.9%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,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아시아장은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. 참 재밌지 않습니까? 그죠? 어떻게든 사람의 뒤통수를 쳐요. 미국장이 안 좋게 마감했으니까 오늘 아시아장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사람들의 뒤통수를 확 쳐버렸죠. 그래서 아무튼 이 일본, 중국, 한국 다 같이 상승 마감을 해서 반등을 했는데요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중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단기 하락 추세 이런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써보면 될 것 같다,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한중일은 앞으로 좀 잘 봐야 되겠죠, 그죠? 앞으로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잘 봐야 될 겁니다.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나 뭐 이런 점들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. 왜 반등을 했냐,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. 하여튼 그냥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겠지라는 대부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중요한 뉴스는 이건 것 같아요. 오늘 외환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,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뉴스인 것 같긴 합니다. 이거에 대한 제 입장은 그래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외환당국이 참 이 조치를 취해주긴 취해줬는데 이 조치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조치는 사실 굉장히 어떤 큰 위기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좀 아껴놨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런 조치들 자꾸 쓰잘데기 없는 타이밍에 쓰면은 다음번에 외환당국이 개입을 했을 때 그 조치에 대한 어떤 파급력이나 이런 게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, 그죠? 자꾸 했던 거 또 쓰고 하면은 외환당국 하나마나 소용없네?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단 말이죠. 어쨌든 이런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조치들은 진짜 급박할 때 잘 써야 되는 건데, 사실 지금 별로 그렇게 환율이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타이밍에 아무튼 외환당국이 개입을 했다는 거, 좀 미래를 봐서는 저는 별로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라리 아무튼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의 이런 상승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오버슈팅이 더 필요한 법인데, 지금 이 불붙은 이 환율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물로 끌 수 없는 겁니다. 이거는 불은 불로 꺼야지. 지금 같은 경우는요. 아무튼 그래요. 일단 장대음봉이 튀어나오긴 튀어나왔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오버슈팅을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, 오늘도 슈팅 나오면 어떡하지를 사실 고민하고 있었는데, 개인적으로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줘서 장대음봉을 만들어줘 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뭐 조정이 나와야 될 때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와서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매우 좋아 보입니다. 전 참고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오늘 음봉이 나왔더라도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. 그래서 외환시장 당국자들이 좀 부적절한 조치는 아니죠.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좀 타이밍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아무튼 환율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장대음봉이 나왔고요. 환율과 관련돼서 아무튼 뭐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,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죠. 지금까지는 환율이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, 환율이 정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걸 전혀 의식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아무튼 요즘 들어서 달라진 거는 이겁니다. 확실히 본격적으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과 환율이 이 정의 관계로 본격적으로 좀 딱딱딱 맞게 떨어지게 움직이고 있어요. 본격적으로. 지금까지는 환율의 상승을 주식시장이 애써 무시하는 모습이었다면, 지금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환율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딱딱딱딱 맞게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.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던 환율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 같으니까, 아무튼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될 겁니다. 환율이 본격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계속 어쨌든 하방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의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, 그죠? 환율 상승을 의식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 보입니다. 이런 거를 그래서 아무튼 환율에 관련된 부분 계속 잘 봐야 되겠다.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남들도 이 환율을 잘 봐주기 시작했다라는 거, 요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 일단은 뭐 사실 반등다운 반등도 아니에요. 사실 뭐 0.3% 정도 올랐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하락이 멈췄다, 이 정도의 의미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. 일단은 하락이 멈췄다라는 의미가 적당할 것 같고,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는 어떤 반등의 최대한 선은 한 425 정도까지는 일단 보긴 보는데요. 모릅니다. 사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
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 거고, 이러다가 오늘 이러다 또 미국에서 뭔 일 나갔고 또 내일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, 하여튼 일단 하락은 멈춘 것 같습니다. 일단 일시정지는 하긴 했고요. 개인적으로 아무튼 반등의 목표치는 425 정도까지 열어는 놨다. 그렇지만 아무튼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죠. 꼭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닙니다. 저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, 뭐 이런 이야기고요. 하여튼 지금 멈춰 있고,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이 장중에도 쏟아져 갖고 409를 또 찍고 왔습니다. 오늘 저점을 좀 많이 낮췄거든요.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데, 이 저점을 이렇게 낮췄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과적으로 저점이 어제 저점 부근 비슷하게 뭐 410 부근을 어떻게 지켜줬었더라면은 뭐 그나마 이런 오늘의 이런 일시정지가 그나마 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, 410 정도가 아니고 409까지 지금 터치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어쨌든 409 부근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하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더 남지 않았겠냐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자리를,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좀 많이 낮췄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든든한 지지력이 있다,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이 숏을 보시는 분들 추격은 하지 말고 일단은 차라리 여기서 더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오르거나 그랬을 때 뭔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, 아무튼 오늘도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일시정지 됐으니까 여기서 또 지켜봐야죠. 이러다 내일도 하락할 수 있고, 내일도 뭐 또 반등할 수 있고, 아무튼 지금 이 정도 가격대, 지금 이 415를 어제 깼잖아요. 본격적으로 415를 깬 게 어제인데, 이거 어제 막 신선하게 깬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415,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부근 가격대는 여전히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. 좀 뭐 확실하게 움직여야죠. 뭐 눈에 띄게 자국이 나게 움직여야죠.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해서 좀 눈에 띄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뭔가를 대응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지금 같은 자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금 현금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러니까 아직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튼 야 반등 나왔네 하면서 막 후다다닥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뭐 말씀을 드리고요. 아무튼 뭐 오늘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뭐 코스닥 시장 봐도 뭐 그렇습니다. 얘도 뭐 코스피하고 똑같아요. 예. 일단은 뭐 직전 저점 정도는 일단 뭐 낮춰놨고, 얘도 오늘 보시면 장중에 저점이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좀 낮아져 있긴 하고, 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뭐 현물지수 기준으로 1440대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또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하여튼 뭐 아직까진 그래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본격적으로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좀 이 자리는 아니고 좀 더 올라오던가 아니면 좀 더 폭락을 하던가 해야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지금 자리는 애매하다.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.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, 하여튼 오늘은 뭐 삼성전자는 또 하락 마감했네요. 참 그렇습니다. 예. 아무튼 사실 이런 자리에서 뭐 제가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뭐 드리기는 좀 뭐한 것 같고,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지금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, 이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, 아무튼 여러분들 컨셉이 중요해요. 컨셉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뭐 금융위기가 올 거야, 나는 뭐 추세적으로 긴 하락을 먹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,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예요? 앞으로 큰 목표치를 갖고 접근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숏을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걸, 뭔가 큰 목표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. 반면에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금융위기 이런 건 모르겠고 내 컨셉은 단타야, 나는 어쨌든 시장이 주는 대로나 위아래로 난 뭐 다 챙겨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. 그건 어쨌든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. 뭐 답은 없어요. 뭐 중장기 투자가 답이다, 단타가 답이다, 정답은 없습니다. 자기 마음 편한 거 하면 되긴 되는데, 아무튼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편안하게 한 번씩 비중 줄였다가 또 위로 올라오면 또 다시 비중 늘리고,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냐,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머릿속에 자기가 나는 단타가 좋은지 아니면 뭐 장투로 갈 건지 뭐 아니면 뭐 스윙을 할 건지, 다양한 투자 컨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
본인이 머릿속에 그거를 딱 넣어놓고 그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. 아무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, 이런저런 가능성들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, 아무튼 이 제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, 자기 마음 편하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나 컨셉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저는 그냥 이제 뭐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라고 어떤 뭐 재료나 던져드리는 분이지, 제가 그 다양한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일일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라라고 핀포인트 해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예, 그죠? 물론 저도 많이 좀 그 가슴이 좀 흔들리긴 합니다. 솔직히 뭐 7월 2일부터 해서 숏을 매집했는데 수익이 제법 많이 쌓였죠. 저라고 안 팔고 싶겠냐마는,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뭐 중장기적인 추세를 논하는 놈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거 수익 조금 찍혔다고 거기서 홀라당 팔아버리면 되냐 이거죠. 그죠?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, 큰 추세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 계좌에 찍혀있고 뭐 수익이 몇 프로 찍혀있고 이런 거는 좀 잊어버려야 될 거고요. 반대로 또 뭐 단타라든가 좀 어떤 뭐 매매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장투하시는 분들이 뭐 계좌에 몇백 프로 수익률 찍혀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부러워하시면 안 되겠죠. 단타하시는 분들이 몇백 프로 수익률 부러워하면 안 되고, 장투하시는 분들이 몇십 프로의 그 단기적인 이익에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. 중요한 거는 빨리 자기의 그 컨셉을 정하셔갖고 그 컨셉에 맞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.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 편한 게 있습니다. 자기 마음 편한 게 생기거든요. 저는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크게 접근하는 게, 저는 어떤 이런 장기적이고 좀 큰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, 단타가 성향에 맞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. 정답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본인이 그 스스로 원하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. 다만 이제 금융위기를 논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비중 축소는 가당치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. 다만 이제 나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한번 비중을 줄일 자리이기는 하긴 하겠죠. 그죠? 예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. 뭐 맨날 사실 하던 이야기라. 예. 사실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어요. 예. 안 그래도 평상시에 좀 한번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, 그동안은 시장이 워낙 좀 이제 난리법석을 부렸으니까 안 했었는데, 오늘 아무튼 그런 이야기,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봤고, 하여튼 뭐 달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환율을 본격적으로 신경 써주는 것 같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우리 더욱더 신경 써서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. 일단은 뭐 조정 나오고 있네요. 달러도. 그죠? 조정 나와야 될 때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보시면 지금 이제 93 초반인데요. 이 달러 인덱스도 93 초반을 지금 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돌파한 착 탁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이런 점들, 그죠? 93이 중요한 자리다, 달러 인덱스.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신세계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오늘 밤에는 근데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면 오늘 밤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을 해줘야지 될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. 오늘 밤에 만약 재차 아래로 꺾인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재차 꺾인다면은 요거는 앞으로 상승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재차 바닥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엔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기보단 결과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할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 같긴 하고,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그림 간단하게 좀 보고 마칠까요? 예, 현재 뭐 독일입니다. 보시다시피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아직 뭐 이런 자리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. 여기를 붕괴시켜야 되겠죠. 최소한 여기. 독일 지수는 최소한 여기를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. 여기 고점, 여기 고점. 그죠? 여기 고점. 여기를 붕괴시켜줘야 아무튼 본격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. 하여튼 아직까지 뭐 유럽은 빠진다 어쩐다 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자리. 어쨌든 이 신고가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.
미국 같은 경우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 박스권 그죠? 이 S&P 4420 말씀드렸고요. 위쪽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나 여기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.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, 하여튼 뭐 미국 시장도 뭐 베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근처에 와 있긴 해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 이 자리 붕괴시키면은 해볼 수 있다. 14,880 이거 붕괴시키고 나면은 그래도 숏을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. 얘는 좀 눈에 띄게 박스권이죠. 나스닥은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이거 붕괴시키면은 나스닥 숏을 해볼 만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일단 드렸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만한 말씀은 없고, 참 UVXY는 한번 볼까요?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, UVXY가 사실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UVXY나 변동성 지수나 하여튼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 V자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. V자로. 제가 이 파생상품 쪽에서 잘 신뢰하지 않는 게 일단 V자 반등입니다. V자 반등은 별로 좋지를 않게 보는데요. 뭐든지, 왜냐하면 어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V자 반등은 뭐 일단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다시 이 22달러나 23달러 부근으로 내려와서 UVXY가 다시 한번 어떤 저점 테스트 과정을 좀 거쳐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점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23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인다면은, 그렇게 된다면 쌍바닥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어젯밤에 튀어오른 거,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. 하여튼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확인한다면은 UVXY는 이제 신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, 개인적으로는요. 글쎄요,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쌍바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V자로 올라오더라도 최소한 뭐 다시 27달러를 돌파한 척 하거나 요런 모습. 갑자기 여기서 어쨌든 하여튼 뭐 그 V자로 올라오면 어떻게 됐든 27달러를 갑자기 확 돌파한 척해요. 그럼 이것도 바로 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밑에서 바닥 테스트해서 아래쪽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따라가는 거 추격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하여튼 지금은 조금 좀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UVXY 얘도 좀 애매해요, 그죠? 아예 차라리 뭘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밑으로 와서 어떤 절대적인 자리까지 내려오거나,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한 것 같다, 뭐 요런 이야기 좀 드렸고요. 하여튼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변동성이 살아나는 데는. 아무튼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는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. 이렇게 움직이면 제 생각에 이건 빅스 지수인데, 조금 더 어떤 이 다지는 과정을, 이 어떤 매집이나 뭐 이렇게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다지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.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요. 얘도 V자로 올라오고 있죠. 조금 더 시련을 거친 뒤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지금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잘 지키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등에 언제나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아주 S&P가 살금살금 잘 오르고 있기는 한데,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건 뭐다?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건 마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.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한 번에 확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. 뭐 맨날 했던 이야기니까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하여튼 한국장 뭐 숏 매집하시는 분들 아마 내일쯤부터나 조금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내일쯤부터 좀 움직여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, 뭐 요 정도 생각. 오늘은 좀 그저 가격대 애매하다,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. 여기서 마칠게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